안녕하세요. 이슈타파 추봉기입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중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전 세계는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공이 홍콩을 고강도로 탄압하고 있고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점점 높이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진핑이 홍콩, 대만, 동남아 등을 향해 쏜 5발의 화살을 과연 바이든이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를 주제로 이슈타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진핑과 중공은 트럼프가 퇴임하자 큰 우환거리 하나가 없어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트럼프가 강경하게 실시했던 대중무역 전쟁과 국제적 봉쇄 정책 등을 다시 과거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중공은 바이든이 취임하자마자 미국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한꺼번에 내밀었습니다. 중공은 최소 5발의 화살을 동시에 날렸는데요. 각 화살은 미국의 이익과 국제적 지위에 대한 도전들이었습니다. 바이든 취임 후 중공 군용기는 대만 해역과 남중국해에 대한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공세 정도를 점차 높여갔습니다. 중공군은 1월 24일 하루에만 군용기 15대를 파견했는데 이는 올해 들어 최대 규모였습니다. 중공이 대만과 남중국해에 대해서 잇따라 무력 도발을 감행하자 미국은 23일 항공모함 루스벨트호를 남중국해 해역으로 진입시켜서 중공의 위협에 맞섭니다. 그러자 중공은 8대의 H-6K 전략 폭격기를 동원해서 루스벨트호에 대한 미사일 모의 전쟁을 시도하다가 미군에 발각됐습니다. 중공은 트럼프가 퇴임하자 미군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남중국해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아웅산 수치 등 정계 인사들을 체포하자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중공은 미얀마 군부를 비판하지도 않았고 쿠데타란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미얀마 정부 내각은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중공의 이 같은 태도만으로 중공이 배후에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지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인도 언론에서는 이번 쿠데타의 배후가 중공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봐서 어느 정도 추론은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공은 무엇 때문에 미얀마의 쿠데타를 지지하는 걸까요? 만약 미얀마가 민주주의 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면 체제와 이념이 갈수록 서방 국가를 닮아가게 될 것이고 만약 이렇게 된다면 중공이 결국 미얀마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은 중공이 미얀마 군부와 오랫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만큼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면 중공은 미얀마에서 더욱 많은 전략적 이익을 얻는데 매우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중공은 1대1로 계획의 일환으로 미얀마 차우커프에 13억 달러를 투자하여 심성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달레이 고속철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속철이 개통되면 중동산 석유를 차우커프 항에서 직접 윈난으로 운송할 수 있게 되어서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에너지 보급선이 미국 측이나 인도 측에 의해서 해상에서 차단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중공의 에너지 보급이 보장되면 남중국해 분쟁에서 미국 측에 대항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국 측과 남중국해 주변국들은 갈수록 중공의 남중국해 침략에 반격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또한 미얀마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면 중공은
미얀마에서 더 많은 정치, 경제, 군사적 이익을 얻는 반면에 미국, 일본, 인도 등은 미얀마에서 현재 갖고 있는 지위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중공은 그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더욱더 전략적 우세를 점하게 되고 동남아, 나아가 남아시아에 대한 통제권과 영향력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그 미 대선 이후 중공은 홍콩에 대한 탄압 강도를 점차 높이고 있는데 조시아 웡, 차우, 지미라이 등 그 대표적인 민주파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했습니다. 지난 2월 1일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공의 홍콩에 대한 약속 위반을 비판을 했고 미국 측은 중공으로부터 탄압받고 있는 홍콩 난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인 2월 2일 그 중공의 그 외교부장 양재천은 적각 미국에 대해서 홍콩, 신장, 티베트와 그 대만 문제를 간섭하지 말고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가 14억 중국인의 민족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건드릴 수 없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중공은 홍콩 그 송환법 반대 기간 동안 매우 잔혹한 그 시위 진압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신장의 그 재교육 캠프에서 위구르족 여성에 대한 대규모 성폭행과 잔혹한 그 고문 사실이 폭로돼서 국제사회를 분노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공은 오히려 이런 잔혹한 탄압과 박해를 부인하고 미국 측에 이를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공은 중국인의 민족 정서를 핑계로 미국 측에 중공의 그 인권 침해 행위나 반인륜적 만행을 상관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점은 미국의 건국 이념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도덕적 최저성과 용기에 대한 도전입니다. 중공은 군용기를 동원해서 대만에 대한 무력 도발 강도를 높여가는 한편 대만 사회의 침투에 들어가는 그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그 최근 그 일명 파면 열풍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한거위 가오슝 전 그 시장이 파면되었고 항제위원, 첨보회위원 등 많은 그 고위직들이 파면 명단에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황제 의원이 그 파면 명단에 올라간 그 이유를 보면 그가 홍콩 그 폭동에 불법적으로 개입을 하였고 중공에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겁니다. 파면의 법률적 근거를 보면 국안법 21조 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대만 국안법은 10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홍콩 국안법은 21조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만 국안법이 아닌 홍콩 국안법을 적용해서 항제위원을 파면 명단에 올렸다는 것인데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그 대만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거위 그 가오슝 전 시장은 친중파입니다. 시정을 반기했다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지만 친중 성향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로 인해 시민들에 의해서 파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거위를 지지하던 친중 성향 국민당과 시민들은 한거위 파면에 많은 역할을 했던 반공 성향의 황제, 첨보위 위원을 파면시키기 위해서 파면 열풍을 일으켰고 이들을 파면하기 위해 엉뚱하게도 홍콩 국안법 21조로 들고 나왔습니다. 자주국가인 대만이 홍콩 국안법에 의해 의원들이 파면되는 이 사건은 대만 내에서 상당히 큰 이슈이자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홍콩 그 폭동은 중공이 홍콩 민주화 시위자들 매도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만에서 일어난 파면 열풍은 중공이 그 배후에서 중공에 반대하거나
홍콩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공은 무엇 때문에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점령하려고 하는 걸까요? 시진핑은 한편으로는 양안 통일을 이루어서 자신의 불세지공, 즉 보기 드문 공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만이 제1열도선의 중심, 다시 말해서 중국 연해 대륙분과 서태평양 심해 지역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어서 중국이 만약 대만을 손에 넣는다면 대만을 해군기지 삼아서 중공의 잠수함을 비밀리에 태평양 시내로 진입시켜서 미국, 호주 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재임 기간 중 중공이 은폐했던 전염병과 세계 각국에 대한 중국의 침투를 적나라하게 폭로했습니다. 또한 폼페이오는 중공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이 취임하자 중공은 국제 무대에 곧바로 복귀해서 샤프 파워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강대국이 다른 나라의 영향력을 발휘할 때 주로 사용하는 군사력 중심의 정치 행동을 하드 파워라고 하고, 경제나 문화 등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영향력 행사를 소프트 파워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외환 보유고 2조 달러를 넘어선 상황에서 경제력 측면에서 대외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자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2017년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국립기금에서 이를 샤프 파워라고 부르면서 이 용어가 통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최근 중공은 백신 외교 카드를 꺼내들고 나왔습니다. 파키스탄, 짐바브웨 등에 백신을 제공하고 1000만 키트의 백신을 WHO의 코로나19 백신 실행 계획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공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전 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고, 이것이 중공의 샤프 파워 전략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공은 최근 디지털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공은 이를 통해서 위안화를 국제 주요 화폐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향후 중공은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될 뿐만 아니라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전 세계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공이 바이든 정부에 쏜 5개의 화살은 모두 미국의 국제적 지위, 경제적 이익, 그리고 지역적 전략에 도전하는 동시에 미국의 건국정신과 바이든 정부의 도덕적 용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 답을 미국이 내어놓을 차례입니다. 독화살들을 어떻게 막을지 말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